이런 역경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90% 우리의 생각과 태도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인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심리학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에서는요, 9대1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일상에서 겪는 그 사건들 그 자체보다 우리가 그 사건들에 반응하는 방식이 더 큰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일상의 사건 그 자체는요, 10%밖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 중에 교통체증을 겪는다거나 업무 중에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갈등 상황에 휘말렸다거나 하는 건 10%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 90%는 우리가 이 10% 사건들에 반응하는 방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사람들마다 그 사건을 대응하는 방식이 다 제각각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눈앞에 일어난 일에 대한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가 잘 지나갈 수도 있고 나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9-10 법칙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90%는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비중이에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이 10%라고 하는 비중이 많다고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조절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탓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로 실수하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요,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버려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말 남의 실수를 내가 뒤집어 쓴다거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을 잠깐 겪고 지나갈 수도 있고 혹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상사가 시킨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곧 제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금방 완성이 될 거고 이제 곧 끝나요. 근데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 작업을 복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했겠죠. 그러면 화나고 컴퓨터를 탓하기도 하고 되게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저도 촬영을 하다 보면 저장이 제대로 안 돼서 같은 영상을 3번, 4번씩 촬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짜증나고 그리고 안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냥 바깥에 나가서 간식 하나 먹고 바람 쐬고 들어오면 훨씬 나은데 괜히 짜증스러우니까 옆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컴퓨터 탓, 남 탓, 심지어 일 시킨 직장 상사 탓, 그러면서 그날 하루가 최악의 하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방아쇠가 된 사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일이 꼬였다라고 느끼고 정말 짜증이 나고 이런 사건들은요, 10%의 사건인데요. 그냥 전기가 나갔어요. 팩트는 나갔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훌훌 털어버리고 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결국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요. 너무 많은 전기선 때문에 전기가 나가고 그리고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고 작업물을 모두 날려버리고 너무 화가 난 상황에서 옆에서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툭 하고 짜증을 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 싸운 것 때문에 직장 상사한테 또 욕먹고 일 못했다고 또 욕먹고 이렇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은요 항상 벌어져요. 그리고 그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소한 실수, 사소하지 않을 수 있는 실수들이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태도에 따라서 자꾸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왜곡된 사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일반화의 오류예요. 아주 작은 것을 일반적이라고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릅니다. 사실 우리가 논문을 다루잖아요. 논문이 나온다라는 건 70%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럴 때 논문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에요. 연구의 결과를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는요, 10%의 일을 갖고 100%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10%의 일을 갖고 90%로 일반화를 저지르는 거예요. 10%도 되지 않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죠. 연락을 조금 늦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걸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행동 갖고 그것을 전체로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가 임의적 추리예요. 근거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본인의 외모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난 못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날 보지 않을 거야.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에 불합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임의적 추리입니다. 세 번째가 보편적인 꼬리표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경멸하는 거죠. 나는 겁장이고 구제불능이고 멍청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를 기분 나쁘고 경멸적인 수식어로 스스로 꼬리표를 다는 경우. 네 번째가 극단적이거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중간 지점 없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과 100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완벽해야지. 완벽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 옳다 혹은 그르다로만 판단을 하는 것들.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가 자책이에요. 본인 잘못도 아닌데 본인 탓하는 거죠. 컴퓨터가 전기 때문에 나갔어요. 그러면 내 탓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선을 잘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꼬꼬꼬꼬 해서 결국은 나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한 번 더 볼 걸. 미리미리 저장 좀 해놓을 걸. 이러면서 본인 잘못도 아닌데 본인 탓하는 경우에 연예인은 너무 예뻐.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사실 연예인이 예쁜 거하고 나하고 상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연예인이 이쁜데 나는 못생겼어. 이러면서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나를 비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곱 번째가 독심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을 해서 오버싱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면 뭔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찡그리나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이런 오버싱킹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녁 때 좀 일찍 잤을 뿐인데 저 남자 바람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밤새 그냥 이 사람이 아파서 전화 못 받았을 뿐인데 이 사람 이미 나랑 헤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 연락 오자마자 헤어져! 이 얘기부터 나오는 이렇게 오버싱킹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죠. 여덟 번째가 통제력에 대한 오류예요. 본인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 때문이야.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나간 건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미리 준비했으면 괜찮았겠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많거든요. 아홉 번째가 감정적 추론입니다. 현실이 내 생각대로 진행된다고 착각하는 것. 나는 죽을 거야. 난 너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 혹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감정적 추론은 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이러면서 먼저 친구들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열 번째가 선택적 추상화예요.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시험에 통과한 건 그냥 단지 운이 좋아서일 뿐이야. 이러면서 정말로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시험에 통과한 건 운이 좋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11번째가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실제 팩트에 기반하더라도 과대평가를 받거나 과소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소평가라는 경우는 긍정적인 면을 너무 작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고백을 하면 저 사람은 여기저기 여자들한테 다 고백하는 바람둥이인가 봐. 나한테만 고백하는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만 고백을 하고 다른 데선 굉장히 도도한 사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여기저기다 다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화를 내고 짜증내는데 낭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데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거나 차라리 상사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짜증났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짜증을 내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면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도 어떻게 못해요. 우리는 그 실수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미처 저장하지 못했는데 전기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5분에 한 번씩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렇게 실수, 실패, 이미 벌어진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반응만 우리는 조절할 수 있고요. 이 반응이 90%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인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배우는 거에서 얼마나 더 발전하고 싶은 사람인지만 선택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역경의 연속이에요. 인간에 대한 여러 연구를 보면요, 인간의 일생 동안 2만 번 이상의 역경과 불행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역경들은 가벼운 장애물 넘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똥을 밟는 것처럼 가벼운 것일 수도 있고요.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엄청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경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90% 우리의 생각과 태도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90%는요, 압도적인 숫자고요. 이 90%는요, 우리의 몫이에요. 벌어진 사건의 몫이 아니고요. 대응하는 태도,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불필요하게 짜증을 내지 않고 괜히 왜곡된 사고로 이 상황을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인생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벌어진 일들을 대응하시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